세상은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넘쳐나는 초인사회. 그 개성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는 빌런과 정부의 인가하에 타고난 개성을 살려 사회에 봉사하는 선택받은 이들, 바로 히어로들이 존재하고, 그런 히어로들을 보며 존경하는 한 남자, 하이마와리 코이치. 그의 개성은 활주로 몸의 세 부분 이상이 바닥에 닿으면 발동하는데, 자전거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참으로 애매한 개성이 소유자였죠. 그렇게 성실한 순경 아저씨한테 걸려 한바탕 잔소리를 듣는 바람에 알바에 늦어버리게 되자 후딱 뛰어가는데, 운 나쁘게도 불량배들한테 부딪히게 되는 코이치. 그 말에 바로 섞어 대제를 하더니 불량배가 발로 차려하자 스르르 빠져나가 그대로 빤스런합니다. 노래를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과는 다르게 빛나 보이자 역시 하늘을 날 수 있는 개성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던 그때, 코이치의 예상대로 경찰이 등장하자 빠르게 튀는 팝. 그렇게 세상 불합리함을 느끼며 편의점으로 출근하게 되고, 출근하자마자 만나게 된 첫 손님은 아까 그 불량배들. 결국 망할 불량배들에게 얻어터지게 되는 코이치. 그걸 하겠다고 마음 먹자마자 아껴뒀던 슈트로 갈아입더니 개성을 한껏 사용해 시원하게 풀어주겠다며 어마무시한 속도로 선행을 후다닥 하는데요. 라이브 때 경찰이 왔다 알려준 사례를 하러 왔다는 그녀. 그렇게 말하는 팝에게 네 아이돌 도리도 도를 넘기면 경찰에 잡혀갈 거라 충고하자 도리가 아니라 진심이라며 결국 투닥거리다 돌아가는 그녀인데, 또 등장한 그 불량배들. 그 모습을 보고 코이치가 말려보려 하지만 눈빛 한 방에 쫄아버리고 그대로 도망치려 하던 그때, 싸움에 약한 코이치지만 낮게 이동하여 무릎 뒤를 치는 기습으로 빠르게 둘을 잡아뜨리고, 나머지 한 놈에게도 훌륭하게 태클을 거는데 는 이미지 시뮬레이션이었고, 상상한 대로 기습을 해보지만 약하디 약한 그의 힘으로는 무리였죠. 대형 사고나 크게 날뛰는 빌런처럼 화려한 위기에는 프로 히어로가 달려와 주겠지만, 이와 같이 일상 속에 숨어있는 폭력, 아기엔 바쁘디 바쁜 히어로들이 도와주러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던 그때, 나름 화려하게 등장한 수수께끼의 남자는 곧바로 불량배를 한 방에 때려 눕혀버리는데, 그렇게 자기소개를 마친 너클더스터는 혹시 너희 중에 약하는 놈이 있냐며 갑자기 불량배들한테 혀를 보여달라 하는데요.
불량배들의 혀를 다 확인하자 도망치려던 코이치를 불러세우는 너클더스터. 그러곤 다짜고짜 널 진짜 히어로로 만들어주겠다며 자신의 일을 거들라고 하죠. 그렇긴 해도 자신이 가진 서투른 개성으론 프로 자격증도 딸 수 없다 말하자 거창하게 말했지만 뭐 결론적으로 이 아재도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기에 당황해하던 그때 빡친 뾰족머리가 이 계집을 난도질해주겠다며 분노하자 뾰족머리에게 달려가 태클을 걸어버리는 코이치. 그렇게 뾰족머리의 혀까지 확인한 너클더스터는 이에 도와준 감사함보다는 더 위험한 놈이 왔다 생각한 코이치였습니다. 한편 돌아간 코이치는 집까지 쳐들어온 너클로 인해 곤란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이치가 그런 일은 프로히어로나 경찰들이 하는 일이지 않냐며 말하자 트리거에 의한 돌발성 빌런은 군중들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기에 그들에게 별로 기대할 수 없다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불량배들의 혀를 확인했던 거였고 혀가 까만 놈을 발견하면 그 즉시 두들겨 패서 판매원에 관한 정보를 캐내고 약 유통을 뿌리부터 잘라내겠다는 너클이었죠. 하지만 이 무식한 방법을 곧장 실행하는 너클이었기에 말리느라 진땀을 빼는 코이치. 이 소란에 팝이 등장하고 너클이 약 중독자나 판매원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팝의 말을 듣던 와중 또다시 불도저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너클. 피규어를 보더니 다 큰 어른이 인형 따위를 들고 다니다니 수상하다며 패려하던 그 순간 너클 때문에 프로 히어로에게 빌런 취급을 받게 되자 당황해하는 둘. 그러던 말든 너클과 이레이저가 맞붙게 되는데 너클을 상대하며 내구력 강화 개성을 이용해 우격 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타입이라 판단한 이레이저는 곧바로 개성을 사용하고 커져버린 이를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코이치지만 역시나 도망치는 남자. 그런데 그때 한편 말소가 통하질 않자 공격을 멈추는 이레이저. 개성을 지우는 말소가 안 통한다는 건 곧 무개성, 그저 튼튼한 아저씨일 뿐이었다 판단하고는 물러난 건데요. 이레이저와 너클이 한창 싸우고 있을 때 도망치던 남자를 쫓다가
전에 만났던 불량배를 또 만나게 된 코이치. 그들은 문제의 그약 트리거를 사용한 후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코이치를 뒤쫓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너클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코이치. 빌런의 등장에 이레이저도 나서서 그들을 제압하는데요. 한창 남자를 쫓던 팝을 향해 불량배 놈이 공격을 가하고 그로 인해 떨어진 가방. 그런데 약을 써 거대해지더니 팝과 불량배를 잡곤 인형놀이를 시작하는데 팝의 개성은 도약이기에 발판이 없는 공중에서 곤두박질 치게 생기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돌진하는 코이치. 소년도 어른도 아닌 애매한 나이 19살. 이제 와서 프로 따윈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코이치지만 그러나 구하러 온 코이치를 발판으로 사용해버린 팝 때문에 이를 죽도록 후회하죠. 심지어 빌런의 공격까지 받게 되는데 하지만 순간적인 판단으로 손바닥 위에서 개성을 사용해 라카의 궤도를 비껴놓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다행히 이레이저의 말소를 사용해 손쉽게 빌런을 체포하는데요. 너클이 자신들은 빌런들이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때려눕힐 수 있다 말하자 그거야말로 범죄 아니냐 되면은 이레이저인데 한편 자신으로 인해 추락사할 뻔한 코이치에게 다가가는 팝. 자신 따위가 빌런과 싸우며 히어로 행세하다 죽을 뻔했다며 뻘쭘해하자 그때 다가오는 너클. 자신의 흉내를 낼 쓰레기장에 떨어진 건 잘한 짓이지만 그 외에도 배워야 할 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혹은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 결국은 그게 네 본심이라며 그 말에 멋쩍어하는 코이치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개성을 사용해 치고박는 또 다른 불량배들. 이를 보고 온 코이치에게 바로 알리는 팝인데요. 곧바로 멋있게 출동하는 코이치지만 역시나 어딘가 좀 많이 모자란 모습인데요. 이전 너클에게 오토바이용 프로텍터를 선물 받았기에 과감하게 가속해 부딪혀도 크게 다치지 않게 된 코이치. 거기다 그 조언을 받아들여 개명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는 나름 멋있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밝히는데요. 선물 받은 프로텍터와 새 이름에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 열받은 불량배들이 합심해 코이치를 두들겨 패던 그때 똑같이 팝의 연락을 받고 등장한 너클. 그는 오자마자 불량배들을 패겠다 달려드는데요.
정의를 위해선지 아니면 그냥 패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는 너클을 보고 어이없어 하던 와중 다행히 팝이 등장해 해벌레 하는 둘의 혀를 간단히 확인하던 그때 빌런이 등장해 날뛰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단단한 빌런에게 통하질 않는 너클의 공격. 혀를 보고 트리거 상용자임을 확인하자 돌발성 빌런에게 달려드는 둘인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빌런의 공격에도 속에 입은 프로텍터와 미리 익힌 낙법을 이용해 충격을 최소화한 코이치. 이어서 몸의 표면을 지나치게 굳힌 나머지 동작이 둔하다며 둘이 힘을 합쳐 빌런을 쉽게 넘어뜨린 후 집중력이 떨어져 경화가 약해진 빌런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데요. 그렇게 돌발성 빌런이 정신을 잃고 경화가 풀리자 신원 파악을 위해 사진을 찍으려 하지만 그래도 단단히 구속한 후 사진을 찍는데요. 이후 불량배들에게도 주변에 혀가 까만 친구가 있거나 뭔가 알아내면 연락달라 말한 후 경찰이 오기 전 철수하게 됩니다. 코이치네가 자리를 뜨자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그 말에 이 지역 히어로 출동이 보고된 것이 없다 하자 며칠 전 초거대 빌런 때와 마찬가지라며 경찰들의 눈에 띄게 되죠. 다음날 평범하게 하교하는 길. 코이치의 집은 역에서 걸어서 5분 걸리는 거리지만 낡아빠진 빌딩 옥상에 증축된 고물 빌라였는데요. 웬 모르는 아재가 떡하니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에 당황해하죠. 너클이 문이 잠겨있어 창문을 깨고 들어왔기에 급한 대로 테이프로 막으려던 차 또 다른 수상한 자가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데 오늘 순찰은 밤부터였으나 낮에 하는 일이 빨리 끝나 휴식하러 왔다는 너클과 이따가 라이브가 있다며 옷을 갈아입는 팝. 폐건물로 오해받아 대학 데뷔에 실패하게 만든 고물 빌라지만 왠지 집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에 울적해지는 코이치였습니다. 예정대로 라이브를 진행하던 팝. 그런데 트리거 상용자였던 한 팬이 약을 써 돌발성 빌런으로 변모하고 그대로 팝에게 돌진하는데 퇴근하던 코이치가 그 모습을 보고는 곧바로 슈트를 갈아입고 따라가는데요. 빠르게 도망치는 팝과 그녀를 쫓는 빌런의 움직임을 보곤 협공해서 잡자고 하는 너클. 그의 말대로 협공하기 위해 코이치가 빌런을 붙잡는데 하지만 미끌거리는 몸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아까 전화로 빌런이 팝과 악수를 원하니 소원이 이루어지면 만족할지도 모른다며 악수 한번 해줘라 연락을 받곤 내키진 않지만 악수를 해주는데 하지만 악수를 하게 되자 더 많은 것을 바라며 팝에게 덤벼들기 시작하죠. 그때
받게 되지만 이번에도 옷이 찢어져서 단서를 얻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후 다 같이 코이치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투닥거리는 팝과 너클. 코이치네가 돌발성 빌런으로 변했던 펜을 뚝까 패고 난 이후 그를 체포한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도 약은 모르는 사람한테서 받았다는 말 이외엔 딱히 정보를 얻을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조사가 끝난 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석방이 된 그의 뒤를 몰래 쫓는 츠카우치. 한편 이전 만났었던 그 불량배 콤비가 장원홍과 만나 친해졌다며 한번 만나보겠냐는 메일이 도착하고 너클과 같이 갔다간 또다시 죽도록 팰 것이 분명하기에 일단 둘이 만나러 가기로 하는데 그렇게 분위기 좋게 팔짱 끼고 가던 도중 한 여성 팬을 만나게 되는 팝. 남친이냐 묻는 질문에 그저 매니저라 말하며 진땀을 빼는데요. 이후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다른 한 명은 장원 녀석과 집에 팝 굿즈 가지러 갔다가 지금 이리로 오는 중이라며 잠시 카페에서 기다리자고 하는데 운 나쁘게도 떡하니 너클과 마주치게 되는 이들. 한편 팝과 사진을 찍고 돌아가던 그 여학생에게 날아오는 특이하게 생긴 벌 한 마리. 벌은 그대로 여학생의 왼쪽 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하치스카 쿠인, 알바로 빌런 활동을 하고 있는 차였죠. 이를 받자마자 바로 벌을 풀어 사람들에게 주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돌발성 빌런으로 변모하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란을 듣게 되는 코이치네. 이 대사건에 히어로들이 차례차례 등장하는데요. 순식간에 빌런들을 정리하는 히어로들을 보고 감탄하지만 날아가던 벌을 보고 사라진 너클의 행방이 묘연한데 코인의 개성에 대해 알고 있는 듯 그녀를 찾는 너클. 그렇게 혼자 떨어진 테로를 데리고 어디론가로 사라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끌벅적한 뒷골목. 개성이 겹친 탓에 변태로 내몰리는데요. 지난번 빌런 대량 발생 사건 이후로 뭔가 좀 이상해진 낌새를 느낀 코이치는 훈련 도중 그 이유를 묻지만 질문에 대한 답 대신 주먹을 날리는 너클. 그 모습에
그런데 안 그래도 벌레만큼 약한 애를 사정없이 팬다고 팝이 한 소리를 하는데, 한편 문제의 그 벌 조종자 쿠이는 누군가에게 지난번 소동은 너무 과했다, 그건 귀중한 물건이기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선 안 되는 물건이라고 한 소리를 듣는데요. 인간의 신체 기능은 정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개성도 예외는 아니라며 뛰어난 개성을 발휘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가 필수 불가결하다 하자, 스스로의 의지로 길을 벗어난 사람을 찾아 그에게 약을 건네는데요. 그렇게 약을 맞고 폭주하기 시작하는 빌런.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날리는 그 흉폭함에 빠르게 사람들을 대피 유도시키고 프로 히어로들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보려 하는데요. 그때 또다시 빌런이 코이치에게 돌진하는데, 빌런의 모습을 본 너클은 체내에서 증폭시킨 파워를 공격하는 순간 주먹에 집중시키고 있다며, 빌런과 정면으로 주먹 다짐을 시작하는데요. 진짜 무게성이 맞긴 한 건지 빌런을 상대로 어마무시한 펀치를 날려 쓰러뜨리는 너클. 그렇다 해도 이번 상대는 위험한 놈이었다며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일로 너클의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다 안심하는 코이치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상대는 차라리 그들의 존재로 인해 경찰이나 히어로를 거치지 않고 실전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으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며 데이터를 주지 않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코디네이터의 실력을 보여달라 요청하는데, 이곳은 며칠 전 발생한 돌발성 빌런 대량 출연 사건에 대한 합동회의실. 원래라면 경찰들이 각 히어로 기획사를 방문해 의논해야 할 사안이지만 워낙 특수한 사건이라며 양해를 구하는데요. 올마이트는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하면 회의도 안 오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버리기에 다른 분과 시간을 맞춰서 스케줄을 짤 수 없었다 하죠. 회의의 주 내용은 사건 당시 대량으로 나타났던 돌발성 빌런들은 하나같이 트리거라 불리는 개성 강화제가 강제로 투여된 일반 시민들, 즉 피해자들이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히어로들은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적의 정체를 현장에서 일일이 조사하자고 하자, 부상자들에겐 위문과 보상을 하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엔데버. 반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올마이트는 알았다,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겠다, 히어로가 죄 없는 시민을 다치게 해선 안 되니까 라는 의사를 전하는데요.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오늘 자신들은 여기에 꾸중 들으러 온 거라면서 제대로 입고 오라고 하는 미드나이트인데요. 그러자 그렇게 남의 생활지도가 하고 싶다면 선생님이라도 되라 하는데,
내주 교장 선생님의 부탁으로 내년부터 유해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죠. 그런데 그때 경찰 따윈 질색이라며 자폭하려 하는 한 빌런이 등장하죠. 그 말에 열받은 엔데버가 생각 없이 자폭맨을 연소시켜주겠다 나서는데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감싸준 미드나이트 덕에 소동이 종료됩니다. 그 말에 기겁하는 이레이저. 하지만 학교엔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니 선생도 다양한 부류가 있는 게 좋지 않냐며 말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후 진짜로 그를 추천한 미드나이트였습니다. 이곳은 올마이트 기획사 최상층. 올마이트를 만나러 온 츠카우치지만 역시나 자리에 없는데 젖소와 카우걸을 조종하던 뿔을 잘라 간단히 일을 해결한 올마이트. 이것저것 유제품들을 대접받는데요. TV 중계가 끝난 동시에 곧바로 돌아온 올마이트. 돌아오자마자 이번엔 기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올마이트가 방으로 들어가자 우르르 빠지는 기자들. 이 문, 통칭 마이트 게이트는 일단 닫히면 올마이트 본인밖에 열 수 없기에 이후 다시 와야 하나 하는 츠카우치지만 그렇게 야기어 만난 츠카우치는 아래층에 있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야기는 올마이트의 사생활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다며 그에게 보내는 전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본인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죠. 서론이 끝나자 자신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 말하는 츠카우치. 그는 저번 돌발성 빌런 대량 발생 사건에 폭주를 강요당한 일반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 대처해달라는 방침이 내려왔다 말하는데요. 날치기로 인해 끊겨버린 대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끊이질 않는 사건들. 그렇게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내가 올마이트요 하고 등장한 야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 하자 당연 떠들고 다니진 않겠지만 비공식 활동에 대해서는 한 소리를 하는데요. 하지만 정체가 들키지 않게 기획사 스태프들과 거리를 두고 있어 비공식적인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예전엔 우수한 사이드킥이 전부 처리해줬지만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소연을 하죠. 눈앞에 곤란한 사람이 있다면 돕고 싶다. 그런 그의 진심을 들은 츠카우치는 자신에게 전화 한 통 해주면 긴급 출동 수속을 밟아주는 등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는 둘. 그리고 그 이후
스카우치의 일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늦은 밤, 한 고속도로에서 위험 주행 중인 빌런이 나타나자 주변을 통제한 후 출동하는 인게니움. 하지만 그의 저지를 손쉽게 피해 보이는데 그렇게 결국 체포에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조용한 새벽, 아무도 없는 동네를 달리며 활주에 연습을 하는 코이치. 그러다 앞에 조깅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추월을 하게 되는데 따라잡으려다 괜히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자신의 소개를 하는 인게니움. 그러더니 코이치의 개성에 대해 묻는데요. 하지만 자신도 스피드를 높이면 컨트롤이 잘 안되고 브레이크 또한 없다 말하자 멈춰야겠다는 생각 대신 반대 방향으로 급가속 하는 이미지로 위력을 상쇄시켜보라 조언을 해주죠. 그런 글을 보더니 아직은 덜 다듬어졌지만 고속 이동부터 현장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대응할 수 있는 개성이라 높게 평가를 내리는데 재해나 빌런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 바로 빨리 구해줘 이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1초라도 더 빨리 달려가 손을 잡고 안심시키는 것. 히어로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위한 속도라 말해주곤 팀플레이로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기획사에 들어와 사이드킥으로 일해보지 않겠냐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모처럼 타고난 개성이니까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지 않냐며 코이치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나타난 빌런. 그 말대로 빌런을 잡기 위해 에어백 유닛을 떼어낸 인게니움이었죠. 그때 날개를 펴고 도망가는 빌런. 하지만 혹여나 이런 일도 있을까 해서 미리 동료들을 풀어놨던 그였지만 정찰팀이 빌런을 놓치고 마는데 인게니움이 빌런을 잡기 위해 급히 이동하려 하자 사전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길로 인해 마음껏 달리지 못하죠. 그때 어둠 속에서 나타난 3인방. 자신의 이름을 밝히곤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코이치에게 역시 명함 돌려달라 말하는데요. 코이치의 활약을 인정했기에 돌려달라 말한 것이지만 이를 히어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코이치가 눈에 띄게 우울해하자 기운내라며 다음 모퉁이까지 경주를 하는 인게니움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지금까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스핀오프작 비질렌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땡큐!